안녕하십니까. 내 몸 안의 주치, 자연치료를 살려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 난치성 질환의 치유를 돕는 미라클 기능의학 최남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형 탈모와 전반적인 탈모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인 기능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탈모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여 현재 약 1000만 명 이상이 탈모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모 후발 연령도 과거의 30, 40대에서 현재는 10대, 20대로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탈모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숱이 감소하면 나이 들어 보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탈모를 해결하는 것도 약 10년 더 젊게 보이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탈모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 난치성 질환의 발병 원리와 회복 원리는 비슷합니다. 선행 요인으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술, 담배, 화학성분 화장품의 과다 사용, 당독소나 인스턴트,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고 약물 과다 사용 등 유발 요인이 많으면 우리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 위장관과 호흡기,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투과성이 증가로 누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위산 저하나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장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의 내독소는 증가하고 환경 독소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특히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흡수하게 되고 대신에 영양소는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고 독소는 증가되고 염증과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발현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번역 후 변형이 손상되고 유전자 발현도 방해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생명현상을 수행하게 되면 세븐코어 자연치유력의 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인 단백질이나 당단백, 효소,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등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런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7가지 임상적인 불균형, 위장관이 안 좋아지게 되고 환경이나 조절 시스템, 신경 호르몬 시스템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면역이나 방어 시스템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해독도 안 되게 되고 순환 시스템도 안 좋아지게 되고 에너지 대사 시스템도 안 좋아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줄기세포가 관여하는 우리 몸의 복구 재생 시스템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탈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여드름이나 아토피나 자가 면역 질환도 잘 발생하게 되고 면역 저하도 우울증도 불면증 등 어떤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잘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탈모를 포함한 모든 만성 난치성 질환의 대부분은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위장관에서 시작하므로 치료도 위장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부나 두피가 좋아지려면 장을 먼저 치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거나 노화되면 줄기세포가 재생을 통해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모는 모발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DHT나 환경독소,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모낭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중환자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모낭세포 입장에서는 중환자 상황이므로 어떤 중환자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샴푸나 일반 관리를 하는 것은 중환자에 준하는 치료가 아니므로 죽어가는 모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탈모인들이 초기 치료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탈모 형태는 크게 남성형, 여성형,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보통 사춘기 20대 초기에 시작하고 30, 40대에 급격히 진행하게 됩니다. 헤어라인이 후퇴하고 경계선이 뚜렷한 게 특징입니다. 여성형 탈모는 사춘기 때 시작되나 30대, 40대에 다시 발달하게 되고 특징은 가르마 주위로 경계가 불분명하고 앞머리 라인은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휴지기 탈모는 여성형 탈모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전체 두피에 연모와 성모가 혼재합니다. 선행 원인이 있은 후에 약 3개월 후에 갑자기 진행되고 쉐딩 현상이 심하고 양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문제나 환경 오염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각됩니다. 탈모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소인과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데 작동하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서는 환경, 영양, 독소, 스트레스, 호르몬, 노화 등입니다. 탈모도 다른 만성질환과 같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환경 독소나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암을 포함한 대부분 만성 난치성 질환의 유전적인 요인은 5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환경과 영양, 어떤 습관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유전만이 탈모의 주 원인이라면 환경오염과 식생활 변화가 많은 최근에 탈모가 갑자기 많아지고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탈모는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영양의 불균형 같은 후성 유전입니다. 후성 유전은 핵심 개념은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서 그 기능, 즉 유전자 발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DNA 메칠레이션은 운동에 의해서 개선되기도 하고 흡연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되기도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음식과 영양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이 유전자를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인 탈모 유전자는 DHT를 만드는 5알파 환원 효소나 안드로겐 호르몬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입니다. 탈모 유전은 탈모 취약성 또는 체질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탈모로 진행되지 않고 반드시 방아쇠나 스위치를 켜줘야 탈모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성 요인이 탈모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탈모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과 영양,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크푸드, 스트레스, 운동, 수면 부족, 음주, 흡연, 약물, 중금속, 환경 호르몬, 화학 샴푸나 린스, 파마, 연선약 같은 현대의 환경 오염과 식생활 습관과 관련이 많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이 탈모면 둘 다 탈모가 되는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없는데도 안드로겐 탈모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는 본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환경 독소 요인으로 유전자 변이가 생겼거나 염증이나 활성산소로 인한 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후성 요인을 잘 관리하면 나이가 5, 60대까지도 탈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연령이 10대까지 내려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탈모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와 탈모 연령이 어려지는 이유는 조상 탓일까요? 아니면 내 탓, 환경과 영양 탓일까요? 탈모에서 해독과 영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통합의학적인 탈모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이유는 유전보다는 후성 요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탈모 인구가 많아지고 연령이 낮아지는 주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오염과 영양의 불균형, 스트레스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주 원인입니다. 이것만 잘 관리하면 5, 60대까지도 탈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와 두피는 생명 유지 기관의 영양과 에너지 공급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장기에 비해서 뒤처집니다. 내부 장기가 최우선이고, 그래서 조금만 영양과 산소, 물이 부족해도 피부하고 두피로는 영양 공급이 줄게 됩니다. 현대 음식의 영양소 결핍과 과도한 다이어트도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탈모 빨리 분화되고 재생되는 모낭세포는 환경 독소나 중금속, 약물, 항암제에 의해서 손상이 제일 먼저 옵니다. 네 번째는 탈모는 모낭이 죽어가는 중환자 개념의 상태인데, 많은 탈모인들이 홈케어나 관리식케어로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탈모가 의심되면 밖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진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탈모 전문 클리닉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치료 전략으로 성공하는 탈모 치료와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모의 기전을 보면은 모발 사이클이나 탈모, 발모 등 모발의 항상성은 줄기세포가 항상 관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기능이 손상되는 원인으로서는 DHT나 노화, 어떤 중금속 중독, 두피의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과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장관이 안 좋아지거나 자율신경계가 안 좋아지고 해독과 순환,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줄기세포도 당연히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게 돼서 줄기세포가 기능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DHT나 스트레스는 줄기세포 분화와 성장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으로 단백질 합성이 감소돼서 탈모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모모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성장인자가 감소하게 되고, 줄기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모모세포를 자멸시키는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서 탈모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간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세포벽 수용체에는 당단벽의 손상이나 이런 생성장애도
탈모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상호 연결된 시스템의 네트워크입니다. 7코어 자연치유력의 두 번째인 항상성 조절 시스템인 정신, 신경, 호르몬,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항상성 방어 조절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탈모에서는 휴지기 탈모와 원형 탈모, 견인성 탈모, 또 유전성 탈모에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탈모를 일으키는 주 기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물질이 발생돼서 어떤 세포 증식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세포 사모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모낭세포의 면역 관용을 감소시켜 면역세포들이 모낭세포를 공격해 원형 탈모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가공식품이나 정제탄수화물 섭취물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초래해서 위장장애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영양 부족이나 비타민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칼로리가 적은 식사도 탈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모소혈관 수축돼서 모낭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감소돼서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티솔이 증가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됨으로써 남성형 탈모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탈모에 대한 진단은 임상적으로 가족력을 먼저 보고 시진, 그다음 모발 견인 검사를 통해서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겠고, 또 모발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탈모를 진단하고, 혈액 검사로서는 영양 결핍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호르몬 불균형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고, 염증이나 자가 면역 검사도 필요하게 되고, 때때로 곰팡이 검사도 하게 됩니다. 통합 기능학 검사로서는 탈모의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금속이나 미네랄 검사를 하게 되고, 영양 결핍 검사를 하게 되고, 우리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보기 위해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하게 되고, 위장관 불균형을 보기 위해서 유산 저하나 장 누수를 보기 위해서 IgG4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탈모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셀프 테스트로서 혹시 스스로 탈모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스스로 탈모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즌은 탈모 단계를 결정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탈모 더모스코피상 남성형 탈모, 특히 유전성 탈모를 진단하는데 그 특징은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염증이 증가되게 되고 가려움 같은 것도 증가하게 돼서 레드 스칼프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초기 탈모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의 굵기가 아주 다양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의 모공에서 서너 개의 모발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두 개의 모발이 나오는 숫자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페리필라 사인이라고 해서 모발 입구에서 만성 염증으로 나타나는 갈색 병변입니다. 이런 것은 염증 증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벌기 주기세포가 손상됨으로써 탈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탈모의 치료의 진행도를 보면은 첫 번째로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탈모 상담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치료 프로그램을 상담하게 되고, 세 번째 탈모 원인 검사를 하게 되고, 네 번째는 탈모를 치료하게 되는데, 초기 치료의 탈모는 치료는 단계별 치료를 하게 됩니다. 1단계 초기 치료로서는 초기 집중 치료, 탈모의 진행을 중지하는 어떤 중환자 개념의 치료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진행하고 1주 간격으로 내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단계 성공 후에 탈모 모발 생애 주기를 연장하는 입원실 개념의 치료입니다. 치료 기간은 약 6개월로 2주에서 4주 사이에 한 번씩 내원하게 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3단계 치료는 1단계, 2단계 치료를 성공한 사람들에 있어서 홈케어를 통한 자기 모발 재생을 하게 되고 약 9개월 동안 치료를 하게 됩니다. 탈모 치료는 초기에 치료 양을 많이 하고 많이 효과가 좋아지면은 탈모 치료 양을 줄이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모 치료의 전략은 초기 집중 치료와 두 번째 탈모 트리플 세라피 원리를 적용합니다. 초기 집중 치료는 탈모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모발에 관여하는 줄기세포와 모낭세포가 천천히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낭 입장에서는 중환자 상황이므로 중환자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모든 의학적인 치료를 동원하고
의학적인 시술을 동원하고 365일 재생 홈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기 치료가 탈모 치료의 골드타임입니다. 초기 치료를 실패하면 탈모가 진행되어서 탈모 단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단계에서는 치료의 반응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트리플 세라피의 원리는 1단계, 2단계 초기 치료에 성공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모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방법은 모낭 줄기세포를 공격하는 공격인자를 방어하고 발모의 원료 공급과 순환을 개선시키고, 세 번째는 이미 줄어든 모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낭 재생술을 시행합니다. 이와 같이 3단계 세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적용할 때 가장 빨리 줄기세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적인 또는 기능학적인 탈모 치료를 간단히 살펴보면 어떤 치료를 사용해야 모낭이 죽어가는 것을 중단시키고 우리가 빨리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전략은 트리플 세라피 중에서 모낭과 줄기세포를 공격하는 적군을 방어하는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방어는 DHT를 방어하는 피나스트라이드나 투타스트라이드를 반드시 사용하고, 여성형 탈모는 알파트리올, 엘크라넬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영양소로서 오메가3나 6, 9, 불포화 지방산, 아젤릭산이나 비타민 B6, 징크, 소팔메토 같은 것도 DHT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HT 차단제 피나스테라이드하고 투타스테라이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복용할 때 탈모가 줄기 시작하고 6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발몰 현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대 효과는 1년에서 1년 반이므로 우리가 이런 약물을 쓸 때는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사용해보고 그 효과를 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로겐 수용체 차단제로서 스파이로녹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치료 전략은 모낭에 영양 공급을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적인 탈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해야 모낭이 죽어가는 것을 중단시키고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탈모 치료 트리플 세라피 개념으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 공장을 공격하는 적군인 DHT와 독소와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1 적군의 역할을 하는 DHT를 차단하는 피나스트레이드와 투타스트레이드를 남성형 탈모에서 사용하고, 여성형 탈모에서는 알파트리올, 엘크라넬을 적용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지 탈모가 줄게 되고 6개월 이상 복용 시 발모 현상이 보입니다. 최대 효과는 1년에서 1년 반이므로 이런 약물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지속적으로 사용해 보고 그 결과를 판단해야 됩니다. 약물이 아닌 영양소로서 그 DHT를 차단하는 5알파 리덕테스 억제제로서 사용하는 영양물질은 알파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리놀레닉 액시드 같은 오메가6, 3, 9 불포화 지방산이고, 아젤릭산, 비타민 B6, 징크, 소팔메토 같은 영양물질입니다. 또한 안드로겐 수용체를 차단하는 스피로락톤도 제1 적군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적군인 독소를 해독하는 어떤 중금속이나 환경 독소, 담배, 미세먼지를 해독해야 됩니다. 반드시 모발 및 중금속 해독 검사를 하여 해독 주사나 해독 영양소, 해독 식이요법을 통해서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나노 메디컬 디톡스 스칼프 케어를 시행합니다. 99% 천연 나노 재질을 통한 두피 해독과 두피 장벽 복구, 모공 청소, 항산화, 항염증, 재생 영양소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적군으로서 활성산소와 염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염증 식이요법과 항산화제를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모낭의 영양과 순환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일단 1단계로서 중금속과 항산화, DHT 차단제를 사용해서 일단 공장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은 상태를 만들었으면 머리카락을 잘 조립하도록 충분한 원료인 영양소,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많이 줘야 되고, 또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율신경계를 교정해야 됩니다. 방법으로서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서는 미녹시딜을 사용할 수 있겠고, 침투 장비를 사용하여 영양소를 직접 투입하거나 영양소나 식이요법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로서 모낭 재생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공격을 받아 그 모낭하고 주기세포가 줄어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주기세포 재생술이 필요합니다. 잠자고 있는 주기세포를 깨워서 축소되어 가는 모낭을 다시 살리는 재생치료입니다. PRP를 사용하고 PDRN 복합 성장인자 칵테일 주사를 사용하고 태반이나 주기세포 배양액 엑소솜을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리제네라 액티바라는 후두부 모발 주기세포를 추출하여 주사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학적인 탈모 치료는 첫 번째로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하고 흡연이나 술, 수면, 운동,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되겠고, 두 번째 식이요법으로서 항염증, 항당독소, 항산화, 배제 식이요법, 그 FMD 다이어트를 권합니다. 세 번째는 세븐코어 자연치유력을 복구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장관 불균형이 있으면, 유산 저하가 있으면 해결하고,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나 장 누수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율신경과 호르몬 불균형이 있으면 교정해야 되고, 세포 간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치료도 필요합니다. 불면증을 치료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자율신경 순환 치료도 필요합니다. 면역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면역 영양소나 장 클린이나 면역 클린이 필요하게 되었고, 해독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중금속과 화학독소, 환경 호르몬을 해독하는 해독 주사를 사용하게 되고, 해독과 항산화, 항염증 영양소를 사용합니다. 순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고, 혈관과 모세혈관, 내피 방어막, 탄성의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영양소로서 그리칸 영양소를 사용합니다. 또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를 교정하기 위해서 대사 영양소를 사용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특히 이제 발모와 줄기세포 영양소인 히알루론산이나 뮤코 다당체, 프로테오그리칸, 당단백을 합성할 수 있는 어떤 그리칸이 함유된 영양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학적인 치료는 탈모의 예방뿐만 아니라 세븐코어 자연치유력을 복구함으로써 줄기세포가 복구되므로 탈모의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형 탈모와 탈모 후 전반적인 현대의학적인 기능학적인 치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 모낭 재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